자, 이 5월은 초소득 가정의 생계와 또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라고 합니다. 대상 가구가 신청을 하면 소득과 재산 수준, 자녀 수에 따라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5월 말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올해 이 지급 대상자는 얼마나 되나요? 네, 이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자는 전년도보다 63만 가구 늘어난 390만 가구라고 하는데요. 총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 원 증가한 4조 2,340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가운데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은 115만 가구고 금액은 1조 1,892억 원으로 전년도의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 대상 가구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또 그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데 한 세대의 범위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 비속, 또 부양 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성하는 세대라고 하고요.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 또 홀벌이 가구, 또 맞벌이 가구도 구분이 되는데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들 말하고 홀벌이 가구 또는 홑벌이 가구라고 불리는 곳은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홀벌이 가구는 이 배우자가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3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된다고 하고요. 맞벌이 가구는 이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와 또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은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이 되고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인정해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이 우리나라 복지 정책도 외국인을 포함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근로장려금과 이 자녀장려금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분 또는 그 자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사람은 또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혼동이 없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이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 미만, 또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합산 소득은 부부의 근로, 이자, 배당, 연금 소득처럼 총 수익 금액, 그리고 기타 소득, 또 사업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직계 좀비속, 그러니까 이 본인과 직접적인 효용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또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또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때부터 받은 근로소득, 또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 또 연도 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영 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재산 기준도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네,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재산은 토지와 건물, 또 승용 자동차, 전세보증금, 또 금융재산, 유가증권, 또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고요. 또 부채,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자녀 장려금 소득 기준도 살펴볼까요? 네, 자녀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고, 또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홀벌이, 또 맞벌이 가구가 대상인데요. 자녀 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또 최대 지급액도 자녀 한 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하고요. 자녀 장려금은 가구 구성과 또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서 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까지 연동되어 있다고 하는데, 홀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 2,100만 원 미만은 자녀 1인당 100만 원을 받지만, 소득이 늘어나면 100만 원 미만을 받게 된다고 하고,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자녀 1인당 100만 원을 받지만, 또 소득이 늘어나면 자녀 장려금은 그만큼 낮아진다고 합니다. 재산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근로장려금 또 자녀 장려금 신청은 어디에 가서 해야 되나요? 이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나 또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가 가능하고요.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우편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호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기존에 신청했던 분들은 ARS 전화 별도의 ARS 전화 1544번에 9944로 전화를 걸어서 안내 음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쓰인 개별 인증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되고, 신규로, 그러니까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본인 휴대전화번호와 장려금 받을 통장 계좌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요건처럼 이 신청 요건을 확인한 후에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이 홈택스로 신청하려면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을 클릭하고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난 뒤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되고요. 회원가입이 된 분은 바로 할 수 있고, 회원이 아닌 분들은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을 받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이달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언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인데요.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 등을 따져서 지급 여건을 심사하고 8월 말 또는 늦으면 9월 정도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다만 이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가 지급된다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또 듣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지급 대상자인데 이 신청 기한이 지나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뭐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뭐 이것저것 챙기고 신경 쓰다 보면 신청 기한을 이제 놓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이 해당 장려금의 95%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 참고로 이 소득세, 자녀세 공제와 또 자녀 장려금을 중복해서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세 공제 금액을 차감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한급 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허위 신청자의 경우 이 지급한 장려금을 당연히 환수하고 또 지급을 제한하게 되는데, 한수액은 지급액에 가산세를 더하기도 하고 또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2년, 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일 경우에는 5년 동안 장려금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자, 또 이 해마다 반복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분들은 좀 번거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 국세청은 매년 반복해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또 실수로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까지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자동 신청 대상자였지만, 올해부터는 이 고령자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하고요.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165만 명 정도는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지난해 기준을 적용해서 이 5월 달에 신청을 하고 이 8월쯤에 이 받는다는 건 좀 시기상으로 많이 좀 늘어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네, 그런 이유로 정기 신청이 아니라 이 반기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반기 신청은 원래 1년에 한 번 지급받았던 근로장려금을 좀 더 빨리 지급받기 위해서 두 번으로 나누어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기 신청을 하면 작년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올해 8월에 지급받게 되는데, 이 반기 신청을 하면 작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 2023년 12월에 그해 35%를 먼저 지급받고,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올해 6월에 나머지를 지급받게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신청 기간이 지나도 95%는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긴 하지만 이 가급적이면 5월 말까지 꼭 신청을 하셔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은 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